입법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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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은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검찰이 잘못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탄핵하시고 절차 밟으시고.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과 우면하지 않고 반드시 4월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법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즉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놓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검찰청법 4조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줬었는데 그 조항도 삭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검찰은 졸속 입법이다. 그래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수완박 3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6대 범죄의 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박탈되면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권력 수사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그리고 법 시행 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 역시 경찰로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월성 원전 사건 등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을 조사하면 위법이 되죠. 그렇게 되면 계곡살인 의혹 사건과 같은 검찰의 보안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봤는데 조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은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어떻게 성명을 냈냐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명이 수사를 하다가 1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뭐 원래 축구 경기를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 손흥민 빠지고 월드컵 나간 것과 뭐가 다를 것이냐. 어떤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찰을 육군에 비유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은 그 전투기 조종사 아니냐. 전투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기를 두는데 차포를 떼고 그 장기를 두는 것과 무엇이 틀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수사가 미진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검찰 수사권마저 완전하게 박탈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한 1% 정도 남겨놓은 것 같긴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요. 범죄자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을 서두른다 이렇게 지적하자 박 장관이 발끈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았는데요. 직접 보시죠.
문제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 자, 수사 못하게 장관님, 하는 것이다 하면 나중에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찰의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세상에 의원님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운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냐 이런 박범계 장관 지적에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조수진 의원이 맨 처음 했던 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맨 처음 했던 말을 보면 문제명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제를 깔고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구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뭐 퇴임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수사의 대상이라면 해야겠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를 가지고 마치 두 사람이 뭐가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누구든 수사의 범위의 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근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적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이재명 전 이제 상임 고문이죠. 이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그분은 아니고 그 주위와 관련돼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덮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수사 대응이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마치 그 어떤 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적폐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는 결국은 비리가 있는 걸로 전제하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무리하다 이런 이제 지적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법의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나 보면 역대 대통령들 많은 분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박범계 장관의 본심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전직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왜 수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 자체가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쭉 설명해 왔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들, 예를 대장동 수사라든지 울산 사건이라든지 예. 나임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결국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겠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는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제로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무 토론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그리고 필리버스터 종료 등 3가지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꼼수가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이 꼼수 완판, 꼼수가 완전히 판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관문은 안건 조정입니다. 이미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돼서 사실상 여야가 3대3이 아니라 여당 4, 야당 2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안건 조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23일부터 일주일간 미국과 캐나다 순방을 나서는데 그때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에게 의사 진행권을 대신 넘기고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그럴 경우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회기를 쪼개기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 때
자동으로 표결하게 되는데 그런 회기 쪼개기 꼼수가 동원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세 가지의 관문을 다 넘어서고 그래서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검수안박 법안이 실제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 뭐 의석수가 또 이 시나리오를 한다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죠. 박병석 그다음에 의장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하면 뭐 법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국회가 그동안 했던 걸 한번 되돌이켜 보면 여당이 자신들의 이 의석을 이용해서 그동안 통과시켰던 게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성정당을 중심한 선거법을 통과시켰죠. 어떻게 됐습니까? 위성정당 그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한 건도 직접 수사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건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년은 넘는 기간 동안 공직자 비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 그렇게 10여 년 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바로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또 세 번째로 임대차 3법.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이거 통과시키면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대란이 벌어졌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 국회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따져보고 또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협의를 하라는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폐해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정권 교체 얼마 남지 않고 나서 또 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자, 거기에 그럼 저는 박병석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묵인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역사적 평가를 아마 받을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 후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 뭐 그거는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강대강 충돌 속에서 의석 6석의 정의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의 검수완박 성패의 키는 정의당 6석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하면 속수무책이다.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고수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 이에 대해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그 대신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사실 양쪽 다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양쪽 다 제가 볼 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한쪽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 지명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상당히 정의당을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개인적 의견에 맡기든 뭐 이럴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국민의힘의 어떤 행동에 동의해서 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 더 나쁜 거죠? 차라리 다 빼지 왜 그걸 남겨놨느냐.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검사정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정원법 넘어서 검사를 뽑지를 못하거든요. 검사정원법상 검사가 2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적겠죠. 2,200명 가까운 그런 검사들이 있을 텐데 수사관 포함한 10,000명 넘을 거거든요. 검찰 그게. 그다음 전국 각지에 그 많은 검찰청, 지청들이 다 있는데 그 인력과 시설 가지고 꼴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소하는 거. 그다음에 뭐 몇 명, 공수처 직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경찰 한 12만 명 조금 더 넘는데 그 한정된 그 사람들의 그 비위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떤 법이 중요한 법이냐면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 중요한 법이거든요. 형사소송 검찰청법은 그렇다고 치고 예.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도 뭐 몇만 명씩 그렇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인데 그러한 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합의는커녕 오히려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눈에 보였는데 예. 단순히 그 임대차 3법을 떠나가지고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 부작용이 눈에 그냥 명확관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거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기소권이 이제 꼴랑 기소권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뭐 가벼운 권한은 아니겠죠. 기소권도요.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이제 저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일 가까이 이어질 이 입법 전쟁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됩니다.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그 구호밖에 없는 그런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결과는 제가 어디서 지민완박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민심의 분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초기에 아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럴 위험성과 그럴 우려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모른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하고 또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하세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결국 더 불을 붙였다고 저는 봐요.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을 볼 때는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도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제 여론에서 잘 설득을 더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3개월 동안 이걸 통과시키고 나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예. 그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부분 거기에는 검사들, 경찰이 함께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인원이 공소 유지만 하고 만약에 기소만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새로운 청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함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세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런 시각이 짙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반도주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전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소식은 다음 한랭킹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